군의군이 드디어 대구시에 편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법률안이 통과됐고 내년 7월 대구광역시 군의군이 됩니다. 가짜 토종 흑염소 진액을 팔아온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포항시 버스회사 대표와 아들이 지난해 8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아 챙겼습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오늘은 미세먼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평년 기온을 유지하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열흘 넘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열흘 넘게 지금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그 외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 속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좋지 않은데요.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오늘 경북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빛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안동 영하 4도, 청송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12도, 안동 9도, 청송 10도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8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군의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나선 지 3년 만인 내년 7월이면 경상북도 군의군은 대구광역시 군의군이 됩니다. 서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의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여정의 출발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유치 신청을 코앞에 두고도 군의군이 우보 공항 주장을 굽히지 않아 무산 위기에 몰리자 시 도지사와 정치권이 꺼내든 카드였습니다. 군의 의성 공동 후보지로 유치 신청하는 대신 군의군의 대구 편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25명 전원, 시도 의원도 79명이나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단독 후보지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녔는데 참 공항은 무산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도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였어. 덕분에 그해 8월 군의 소보 의성 비안은 신공항 이전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편입을 위한 법률은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정부가 입안해 올해 초 국회로 넘겼습니다. 무난한 통과가 기대됐지만 예상도 못한 변수는 합의를 해준 국민의힘 내부에서 등장했습니다. 법안을 다룰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군의만 쏙 가버리고 공항은 못 오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약속했는 게 그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역 민심은 들끓었지만 지난 2월 초 열린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 약속은 3, 4월 임시국회에서도 지켜지지 않았고 6일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에도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김영동 의원의 상임위가 바뀐 뒤에도 경북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감소를 우려해 신공항 설계나 착공 같은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군의를 대구에 내줄 수 있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원내 대표까지 나서 합의를 시도하고 또다시 불발에 그친 뒤에야 길은 열렸습니다. 몽땅 흔쾌히 합의해서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당으로서는 일정 시점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11월에 법안 심의에 들어갈 때 당으로서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 법안이 상정되자 일사천리였습니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안위 소위와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에는 열흘이면 충분했습니다. 내년 7월이면 경상북도 군의군은 대구광역시 군의군이 됩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군의군 편입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장면을 누구보다 초조하게 기다린 분들은 바로 군민들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약속이 수차례 뒤집히는 장면을 지켜보며 실망이 컸는데 늦게나마 통과된 데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군의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자 군의 군민들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올해 초 국회에 법안이 넘어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1년 가까이나 우여곡절을 겪을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월은 군의 군민 인내심의 최종 시한이라고 못 박으며 막판까지 지역 정치권을 압박해온 군의군 시민단체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난관이 겪었습니다. 저들 우리 국민들의 애환과 피와 땀과 눈물이 많이 이제까지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늘 국회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힘들었던 부분이 다 씻겨나가는. 특위를 꾸리고 편입에 대한 사전 동의를 번복하는 국회의원의 언행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군의군 의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2만 3천 군민이 합심하게 이뤄냈습니다. 대구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단퇴했습니까? 됐으니까 앞으로는 2만 3천 국민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안 통과에 주력해왔던 군의군도 이제는 편입 준비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침체한 군의군을 되살려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등 편입에 따른 장점은 극대화하고 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단점은 최소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적으로나 또 법률적으로 잘 준비를 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또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특히 그 농업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 잘 챙기고. 정치인들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리기에 지난 2년 반은 군의 군민들에게 너무나 길고도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전국의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어집니다. 대구시 면적은 현재 883제곱킬로미터로 군의군 면적 614제곱킬로미터가 더해지면 1497제곱킬로미터로 커지고 서울 면적 605제곱킬로미터보다도 2.5배가 넓습니다. 계속 줄어들기만 했던 대구시의 인구도 늘어납니다. 2022년 10월 기준 대구시 인구는 236만 6천여 명인데 군의군 2만 3천여 명을 더하면 239만 100여 명으로 240만 명에 근접하게 됩니다. 예산 규모는 15조 4,400여 원에서 15조 8,200여 원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호주산 냉동 염소고기와 중국산 한약재로 만든 추출액을 국내에서 방목해 키운 토종 흑염소 진액이라고 속여 팔아온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을 노려 무려 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유명 포털 쇼핑몰 랭킹 최상단에 있는 흑염소 진액 판매 업체입니다. 자연에서 뛰놀며 약숙을 먹고 자란 흑염소로 만들었다고 광고합니다. 염소를 풀어놓은 농장 사진도 보여주고 귀한 한약재를 썼다며 제조 과정과 각종 증명서도 올려놨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뒤 떨어진 기력을 회복했다는 등 고객 후기만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단속반이 이 제품을 만든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농장은커녕 간판도 없는 건물 안에 진액을 추출하는 기계와 국내산이라고 적힌 포장지, 냉장고 가득 꽁꽁한 호주산 염소고기만 있습니다. 호주산이요? 네. 호주산만 들어나요? 네. 이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호주산 염소고기 4.8톤, 중국산 한약재 1.2톤을 수입했습니다. 수입한 이 재료들로 건강기능식품 26톤을 만들어 5년간 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외국산 염소고기를 구매를 해서 국내에서 방목한 흑염소인 것처럼 그 방목 흑염소로 표시를 하고 또 중국산 한약재를 구매를 해서 같이 혼합을 해서 가공을 하고 국산의 3분의 1 가격인 외국산 고기와 한약재를 써서 가격 경쟁력을 높인 뒤 코로나19 유행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을 노린 겁니다. 농관원은 40대 이모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 8곳을 추가로 적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대표와 이사인 아들 2명이 지난해 모두 7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포항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드러났습니다. 평균 한 사람당 2억 6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셈인데요. 가족 임원의 억대 연봉에 포항시가 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020년 268억 원, 2021년 370억 원, 2023년 430억 원. 포항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회사에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보조금 규모입니다.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2년 전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버스 대수가 63대나 늘었고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급감해 보조금이 증가했다는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이 패턴이 버스를 많이 타야 되는데 거의 뭐 한 50%도 줄 정도로 이게 택시 개인 승용차를 많이 타버리니까 운송 수익금도 확 줄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보조금 지원이 늘렸는데요. 그런데 결산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버스 회사는 승객 감소로 적자가 늘었다며 포항시에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지난해 연봉으로 7억 7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평균 2억 6천만 원을 받아간 겁니다. 임원 3명의 인건비 7억 7천만 원 중에는 포항시 보조금 4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임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굳이 세 가족이 이렇게 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임원 인건비 상한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 회사 임원의 연봉을 포항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는데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 이어서 원전이 있는 지자체들까지 나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에서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입니다. 2년 전 법적 논란 끝에 월성원전 부지 안에 맥스터를 설치하고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론화를 통해 국내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파행으로 끝나 엉터리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뭐 좀 공론화도 되게 불법적인 요소도 많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경주 맥스터만 건설하는 것으로 일단 통과를 시킨 거지 임시장 시설 전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논의해보지 못했죠. 최근 여야 의원 3명이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 고준위 핵 폐기물 영구 처분장 관련 특별법안도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 모두 표면적으로는 최종 처분장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패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제33조는 원전 부지 내 사용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것으로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원전이 들어선 부울경 지역의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핵 폐기물까지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40년 동안 고준위 핵 폐기장 부지 선정이 주민 반대로 무산돼 왔다며 원전 부지 안에 건설한 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적인 핵 폐기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임시로 건식 저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미봉책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어떤 취지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충분하게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최근 원전이 있는 5개 지자체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패물의 임시 저장 시한을 명시해 영구화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들은 또 원전 부지가 있는 지역은 방패장 후보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료 회계로를 현재 그 원전 지자체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간에 보관하여 어떤 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표현되는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 사이의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내년도 울산시교육청 예산안이 시의회 1차 심의를 마쳤는데 공동체 활동이나 민주시민 교육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의회가 진보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울산 MBC 홍상순 기자입니다. 2년 전 하나유치원이 기부한 울산 동구에 있는 한 건물. 울산시 교육청과 동구청은 이곳을 마을교육 공동체 센터로 쓰기로 하고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교육청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리모델링비 15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동구에는 아무런 그런 교육 자원이 없다 보니까 동구 주민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 요거 하나라도 빨리 마련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일이 되는 바람에 추진이 좀 멈춘 상태라서.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 운영비는 91%를 삭감하고 7천만 원만 남겨뒀습니다. 울산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마을학교와 학교협동조합 운영비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 항목이 22개에 이릅니다. 통일, 생태환경, 노동인권, 민주시민, 유권자, 성교육 등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정치 편향적인 교육 교재들로 성평등 교육 그리고 인권 교육 등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는 그 교육 과정들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노욱희 교육감의 2기 공약이었던 제주연수원 설립비 200억 원과 어린이 도서 체험관 설립비 34억 원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어 또다시 삭감됐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2조 3,900억 원 가운데 삭감된 예산은 모두 290억 원. 울산시 교육청은 아직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가 남아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네, 의원 사업비, 의원 재량 사업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강원도가 한 해 예산안을 세울 때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 챙겨주는 예산인데요. 강원도 실국마다 원만한 예산 통과를 위해서 의원 사업비를 대부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억 원에 달았는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 MBC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MBC가 입수한 자료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 이름과 소속 상임위, 지역구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 사업명과 예산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구체적인 사업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부서와 담당자까지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원도의 의원 사업비입니다. 마을 안길 포장과 농로 정비, 가드레일 공사 등 가지가지.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에 달합니다. 교회 해당사항 협의 다 오케이 된 거만 대우만 주겠다 했어요. 1.5%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또 민간단체의 사업 예산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등 다양합니다. 의원 사업비는 강원도비로 시군비와 합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 쓰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시군과 협의 없이 사업을 끼워넣는 바람에 생기는 일입니다. 어떤 의원들은 그냥 강제적으로 자기가 뭐 시설부사하고 그냥 까딱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 추진 못하고 그냥 돼 있지.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의원 사업비가 1인당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이 49명이니까 무려 245억 원. 여기에 도의회 힘 있는 자리는 할당액이 더 많습니다. 의장 16억 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8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한 해 300억 원의 강원도 예산을 도의원에게 쥐어주는 셈입니다. 강원도 공무원 노조는 지역구 관리를 위해 도의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강원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없던 사업을 끼워 넣는 일도 흔합니다. 강원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강원도에서 예산도 세우지 않은 사업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창작공연 월화전, 춘천 코리아 오픈 태권도 대회, X선 검진 차량 등입니다.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을 무기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새로운 사업까지 넣는 겁니다. 도의원들은 자치단체가 미처 챙기지 못한 주민 편익 사업들을 대신 반영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의원들이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일정 부분 예산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냐. 혜택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보는 거니까. 도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좌우하는 의원 사업비, 공개 신청과 사업의 적정성 분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나타나지 않고 영역별로 획득한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실제 대학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3가지가 표시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타시도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응시생은 관할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입 정시 원서 접수는 이달 29일, 정시 전형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고 2월 6일까지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달구지법 제6형사단도 김재호 판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급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사업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는 휴대폰 소매업을 하면서 2019년 8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일한 직원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2천 원가량 적은 시급 5천 원에서 6천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한 독립사업자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해당 직원이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열흘 넘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1월 말부터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외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쁜데요. 대구는 오늘 미세먼지 수준 나쁨 수준, 그리고 경북은 보통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 일교차도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영하 1도, 안동 영하 4도, 청송은 영하 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12도, 안동 9도, 청송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8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늘 오전에서 오후 사이 비가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청도 영하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서 1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김천 영하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1도, 그 외 대부분 지역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4도, 청송 영하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9도, 청송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